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같은 돈을 10명한테 동시에 빌려주는 거였어요. 야, 나 이거 갚을게 하면서 A한테도 이 지갑 보여주고 B한테도 이 지갑을 보여주고 C한테도 이 지갑을 보여준 거였어요. 근데 막상 돈을 돌려받으러 가보니까 지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지금 영국에서 이 황당한 일이 무려 3조 6천억 규모로 터졌습니다. 피해자가 동네 친구가 아니라 월가의 거대 은행들이에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MFS, 플레임은 마켓 파이낸셜 솔루션스, 영국에 있는 부동산 대출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회사예요. 집 살 돈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빌려드릴게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신 그 사람의 집을 담보를 잡아두는 거죠.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집을 가져오면 되니까요. 근데 이 회사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월가 은행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왔어요. 저희 고객들 집 담보로 집을 잡아놨어요. 혹시 저한테 투자 안 하실래요? 바클레이즈, 아폴로, 제퍼리스 같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금융회사들이 이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어요. 총 얼마냐고요? 3조 6천억 원.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MFS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고객 김철수 집에 담보를 잡았어요. 그 담보를 가지고 버클레이즈한테 가서 이 집 담보로 1억 빌려주세요. 아폴로한테 가서 이 집 담보로 1억 빌려주세요. 제프리스한테 가서 이 집 담보로 1억 빌려주세요. 같은 집 하나로 세 군데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거예요. 각 은행들은 몰랐어요. 다른 은행도 같은 담보를 받은 줄이요. 이걸 금융용어로 이중담보 설정 사기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 MFS가 파산했어요. 은행들이 돈을 달라고 달려갔더니 담보 가치가 고작 19.8%밖에 안 됐어요. 10개가 있다고 했던 담보가 실제로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8개는 그냥 공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터졌는지 볼게요. 바클레이즈 8천억 원, 아폴로 5,300억 원, 캐슬레이크 5,300억 원, 제퍼리스 1,300억 원, 웨스파고, 산탄데르 추가 피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퍼리스 주가가 하루에 11% 폭락하고 아폴로도 9% 폭락했겠죠? 금융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방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보이지 않는데 수백 마리가 더 있다. MFS 하나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작년에도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동차 부품회사, 자동차 대출회사 똑같은 수법으로 담보를 못 빌려서 사기를 쳤어요.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독도 안 받는 이 사무대출 시장에는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을까? 자, 이제 진짜 핵심 이야기를 해볼게요. MFS 같은 회사들은 사실 일반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은행, 예를 들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곳은 정부가 엄격하게 감시하고 규제해요. 이 돈이 이렇게 굴려야 해. 이건 위험하니까 이러면 안 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할게. 이런 규칙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MFS 같은 회사들은 달라요. 상호펀드, 헤지펀드, 핀테크 대출사 이런 곳들은 정부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어요. 정부 감시도 덜 받고 공시 의무도 적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정보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묶어서 그림자 금융 또는 사무신용 시장이라고 불러요. 빛이 닿지 않는 그늘 속에서 은밀하게 돈이 오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장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숫자 잘 들어보세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경원, 4천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의 67배에 달하는 돈이 규제도 제대로 없는 그림자 금융 시장 안에서 아무런 감시 없이 물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경원짜리 시장에서 MFS 같은 감시도 안 받고 담보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돈을 막 빌려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방에서 어마어마한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MFS 사태가 무서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4경원짜리 시장 안에서 MFS 같은 시한폭탄이 도대체 몇 개나 더 숨어 있을까?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을 수 있어요. 2008년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 집값이 거품처럼 터지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던 그 사태요. 투자자들은 지금 MFS 사태를 보면서 그 악몽을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영국 MFS라는 회사가 같은 집 담보 하나로 여러 개 은행에서 동시에 돈을 빌리는 이중 사기를 쳤어요. 두 번째, 그 결과로 3조 6천억 증발했고 월가의 거대 은행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세 번째, 더 무서운 건 이 감시받지 않는 4경원짜리 그림자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시장 안에서 MFS 같은 시한폭탄이 더 있다면 2008년 악몽 같은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어요. 규제를 피해 몰래몰래 커온 그림자 금융시장의 민낯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건지도 몰라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채널 계속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6천에서 7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사태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지 더 좋은 투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그 방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